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가 나왔습니다. 원래 다음 주 15일로 예정이 되었던 게요. 다음 달 18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겁니다. 대권 가도에 일단 장애물이 사라진 셈인데요. 이 후보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근데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3차 내란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게 어제였는데 오늘은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일단 높이 평가는 했습니다. 이 한동훈 전 후보도요 보면은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겁박에 굴해서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 사법부 결정을 두고 굉장히 좀 상반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든 권력이 이재명 후보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나라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은 이미 무너졌고 공공연하게 상권 분립 끝낼 때가 돼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법원은 협박해서 결국은 재판 날짜까지 바꿉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사실상 장악하는 대법관 숫자 늘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재판도 다 중지시키겠다고 합니다. 상상조차 정말 이런 일을 저는 제 평생에 우리나라에서 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설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근데 지금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됐을 때 세계 거의 5강까지 진입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나라가 완전히 역주행해서 이제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독재 국가가 선진국 되는 거 보셨습니까? 법치가 무너진 나라가 선진국 되는 거, 경제가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그런데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후보 측에서 공판 기일을 바꿔달라라고 요청한 뒤에 1시간 뒤에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협박에 사법부가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가 국민의 분노에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법조인들이 말합니다. 재판 그 공판 기일 바꾸는 거 그거 뭐 이례적인 일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으면 다 바꿔줍니다. 아프다거나 자식이 결혼한다거나 뭐 수술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업무적으로 엄청나게 큰일이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거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아 선출된 대통령 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 다른 당 후보는 그 선거운동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간다? 이것은 네거티브 아이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도 저는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뿐만이 아니라요. 아예 이 후보의 다른 재판까지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선거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후보들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십시오. 법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자, 임재 변호사.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이 후보가 앞으로 줄줄이 받아야 할 재판들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이 고등법원의 발표 이후에 뭐 바로 대장동이랑 위증교사 재판도 대선 뒤로 기일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해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 전까지 받아야 되는 재판은 사실상 공직선거법 이 파기환송심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당장 5월 13일과 27일에는요. 대장동 성남 FC 재판 공판 기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5월 20일에는 위증교사 항소심 첫 공판 기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이제 인정이 된 이 변론의 이 공판 기일 변경은 선거법 파기환송심입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이 6월 18일로 기일 연기가 인정이 되었는데 네. 이것은 사실상 해당 재판에만 어떤 연기에 대한 승인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다른 재판들은 별도로 해당 재판부에 이 기일 변경 내지는 기일의 연기를 요청해야 됩니다. 지금 나머지 재판들, 특히 6월 3일 대선 전에 공판이 잡혀있던 재판들 모두에 대해서도 지금 기일 연기를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네. 있습니다. 결론은 사실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오늘 있었던 이 공판기일 연기의 재판부가 받아들인 그 이유를 보자면 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 측면,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반드시다 내지는 확정적이다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다른 재판들도 연기가 인정될 그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 다시 한번 그래픽으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오전 11시쯤에 이거 공판 기일을 바꿔달라고 했고 낮 12시쯤에 서울 고법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온 건데 임재 변호사 보기에는 이 1시간 만에 결정이 나온 셈인데 물론 고법 측에서 이거를 가타부타 재판을 받아들인 거다라고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임재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게 좀 이례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요. 내가 가족들의 어떤 신변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면 바로 빠르게 이 변경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어떤 사유가 발생함이 분명하다면 공판기일 변경 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은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빠르게 만약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거기다가 제3국까지도 빠르게 확정이 되면 사실상 6월 3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나 없나 그 피선거권의 유무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선고가 된 직후서부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기일 변경 같은 부분을 요청할 것이다.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그 전에 이미 관련된 논의를 재판부에서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해도 6월 3일 전까지 어떤 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있어도 다시 재상고가 있고 재상고가 확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측면,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확정까지 가지 못할 거라면 이 공판 기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선 뒤로 미루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고법에서 이미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자, 조금 전 3시부터는요.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부분도 눈여겨볼게요. 이 자리에서 뭐가 논의가 되냐면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임재 변호사 이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만약에 공포까지 된다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재판이 정지되게 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 헌법 84조가 계속 논란이 되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제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헌법 조항만 있어서 이것이 새로운 범죄로서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전에 진행 중인 재판이 멈추느냐는 사실상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아예 새로운 조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피고인 신분에서 받고 있던 이 형사 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네. 일단 정지해두겠다라는 거고요. 부칙을 보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 네. 재직 중인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고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부분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갖게 되고요. 만약 본인이 법률안 거부권 같은 부분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본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고요.
다만 네.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해당 조항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삼권 분립의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사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그런 지적, 그리고 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법안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네. 또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형사법 개정안이요. 조금 전 속보로 좀 전해진 게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급하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일단 법사위 분위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조의대 청문회도 국회법 65조 1항의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법사위 의결로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국회법 안에 법안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탄핵 소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청래 위원장, 역사에 부끄러운지 아세요? 잘 나가세요. 냅두세요.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재석 의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고지하시고 좀 물러가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또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입법부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셀프 사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요. 조금 전에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나갈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를 좀 위하는 법안들을 강행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 비판. 이런 비판 속에서도 강행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강행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입법이 미비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강행이 아니라 네. 보완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강행이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그것은 국민들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도 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또 광고를 해줬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다면 저는 그 국민의 선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놔야 되고, 이것마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대한민국에는 헌법소원이라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헌법적으로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강성필 부대변인, 네. 민주당 어쨌든 간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미뤄지면서 좀 한시름 놓은 모양새긴 하지만 공세는 좀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양문석 의원이 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또 그리고 조희대 원장 물러나라 이러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조희대 원장 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미 파기환송심 기일은 좀 미뤄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좀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민주당에 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다 각자 지역구의 민심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편차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탄핵 카드는 정말로 우리가 많은 걸 고민을 해보고 할 수 없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할 때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굳이 탄핵을 하지 않아도 네. 이번에도 어느 판사가 전국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자고 했고 거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공고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굳이 탄핵하지 않아도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탄핵 카드를 꺼내야 될지는 내부적으로 더 깊이 상의해봐야 될 일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공세가 대선 기간에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고 판결한 판사가 왜 그 탄핵을 받아야 되고 왜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되려는 거 아닙니까? 신성 불가침 존재가 되는 거잖아, 이제. 누구라도 이재명 대표한테 죄 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 따위야 이런 말을 공공의원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공공의원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인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밖에 없다. 저는 간곡하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